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빈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기로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컨텐츠는 뭐냐면 라디오를 커스텀 태그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라고 물어보면 데이터 바인딩 그리고 모델 기반의 렌더 이거 두 개를 배웠어요. 사실 모델 기반의 렌더를 데이터 바인딩으로 실현하는 거죠. 어떻게 세팅을 잡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요 베이스를 해서 기존하고 이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에서는 단일 태그랄까? 아니면 고정된 형태의 태그만 다뤘는데 이제는 데이터에 따라 자식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런 타입을 할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게 라디오죠. 라디오 버튼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라디오 버튼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디오 그룹 속에 여러 개의 값과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는 그룹 안에 라디오 태그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인식할까 생각해 보면 일종의 오브젝트의 배열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아이템의 스트링으로 타이틀하고 밸류가 있는데 부울린으로 is checked가 있는 이런 애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애가 selected가 check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데 얘 자체를 라디오라고 본다면 이렇게 아이템스를 갖고 있을 테고요. 얘는 라디오의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디오의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 저번과 마찬가지로 기존은 모델 렌더기 때문에 모델링을 철저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요소가 추가되는 게 바로 실제 요거 이제 저희가 라디오 VM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깊이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라디오라는 애 자체가 뭘 상속하냐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하게 되는 실제 뷰 객체인 거죠. 그렇죠? 얘는 분명히 이 안에 라디오 VM을 소유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겠죠. 이거 가지고 그러면 라디오 VM이 업데이트 될 때 얘가 그것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예, 처리가 될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뭔가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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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구현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한 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네요. 자, 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라디오라는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대충 쭉쭉쭉쭉 가고 승질이에요.
저 뒤에 저희 CTO가 술 먹고 와가지고 음주에 음주. 본인은 안 마신 것처럼 저 안 먹었어요. 거짓말. 알을 죽이고 있어. 아 빨리 안.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데이터 바인딩을 위한 기본적인 세팅과 자바 파일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레이드 열어서 안드로이드 안에 데이터 바인딩 이네이블 트루 해주고요. 그리고 컴파일 옵션에 자바 버전 1.8 설정하는 거 해주고 나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죠. 자, 그럼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만들어 볼 클래스가 바로 라디오 아이템이에요. 항상 모델을 먼저 정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뷰를 만들 거니까. 그러면 뭐 뉴 클래스에서 라디오 아이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라디오 아이템 아까 말한 대로 타이틀하고 밸류가 있는데 불변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회사는 불변값은 그냥 퍼블릭으로 파이널로 가요. 어차피 불변이니까. 퍼블릭 파이널 스트링 타이틀 컴마 밸류. 귀찮아, 한 줄로 써. 타이틀 컴마 밸류라고 써. 그리고 불린에 해당되는 isChecked말인데요. isChecked는 바꿀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요. 바꿀 수 있는 값들을. 그래서 isChecked라고 만들고 쟤는 이제 getter setter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생성자에서 V하고 T 받아서 타이틀하고 밸류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 외에 isChecked를 위한 getter setter 만들면 됩니다. 저희는 getter setter 만들 때 getset 안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게으른 인간들입니다. 최대한 게으르게. 이 클래스 짜는데 코드가 줄는 게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사용할 때 코드가 줄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란너를 열심히 붙여주는 회사입니다. 코드의 의도에 란너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편인데 그래요. 이거 나중에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요 정도로 라디오 아이템이라는 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디오 아이템 만들어졌고요. 유연이 안 됐죠? 어? 유연. 기다려. 근데 이렇게 하면요, 객체 기반으로 클래스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요, 얘 참조를 기반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누가? 뷰가. 즉 뷰하고 이 참조값하고 매핑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뷰는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VM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교체하면 교체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참조를 안 하게 하려면 프리머티브 값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가능한 형태처럼 저희는 이 안에다가 UID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UID는 지금 코드 보시면 바로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UID를 기본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야지 모델이 변경됐을 때 뷰가 바인딩 되어 있는 UID에 안 맞으면 전면 교체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델 렌더링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뷰가 모델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델의 뷰를 소유하게 되면 모델에 있는 아이템을 갱신했을 때 뷰에는 옛날 가비지 퀄리티는 됐어야 되는 객체를 그대로 들고 있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뷰에는 실제 객체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리미티브 값, 스트링이라든지
뭐 인티저라든지 저희 회사는 UID를 쓰는데 UID라든지 이런 것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잡으면 안 되고 진짜 실체는 항상 조회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조회에서 얻어야 돼요.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설계를 UID까지 해서 정리를 했어요. 다음은 라디오 VM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VM은 저번하고 틀린 게 그냥 모델이 아니라 제가 VM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저희가 VM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다 뷰 모델이에요. 그러면 MVVM의 그 뷰 모델인데 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과 다른 점이 뭐냐면 뷰하고 잘 매칭된다는 점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너 같은 컨트롤러 계열도 갖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기존에 MVC에서 컨트롤러가 갖고 있던 리스너 같은 애들을 VM도 소유하게 돼요. 모델 겸 리스너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VM인데 이 VM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M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속성은 당연히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리스트로 파이널로 만들게요. 저희 회사 파이널 엄청 좋아요. 라디오 아이템으로 들어가겠죠. 뉴 어레이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포트하고 자, 그럼 이 VM 말인데 VM은 생성자가 딱히 뭐 하는 일은 없죠. 근데 여기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어야 되니까 add 아이템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public add, void add를 만들게요. 그리고 바깥쪽에 아이템을 얼마나 노출하냐에 달려있긴 한데 아이템의 팩토리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해서 아이템을 직접 받을게요. 편법 안 쓰고 items.add 아니 이렇게 추가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 add 하다 보면 엄청 add 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아이템스를 점점점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 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포 돌아서 집어넣을게요. 뭐야, 씨. 하나는 아이템 쓰려고 아이를 아껴두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씨. 그 위를 아이템으로 바꾸고 여기를 아이로 하던가. 씨. IS는 또 뭐야? 몰라, 이 새끼 많이 바꿔가지고 씨. 한 줄은 한 줄. 예, 이걸 통해서 바깥쪽에서 이제 들이부을 수 있겠죠. 예, 아이템을 들이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와 뷰와의 대해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얘가 뷰한테 데이터를 주긴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바깥쪽에 아이템을 그냥 노출 안 하고 필요하면 나한테 받아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준다? UUID만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리스트 UUID만. 자, 이거를 아이템스라고 하죠. 아이템스를 받아가면 이거밖에 못 받아가니까. 그러면 return items.keyset 키 키가 없잖아. 아, 그러네. 만들어야 되네. 만들어. 위에다 R 만들고 해야지. 리스트 UID. 그리고 바깥쪽에서 가져갈 때 항상 사본 가져가게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안은 렌더링에 걸리지 데이터 처리에 걸리지 않아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두려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아이템스는 못 가져가고 매번 이뮤터블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번 사본으로 UID의 리스트만 가져갈 수 있죠. 예. 그리고 UID의 리스트만 가져갈 수 있고요. 특히 애드를 했거나 리무브를 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 업데이트를 알려줘야 되고, 얘는 거꾸로 리스너 받을 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리스너를 하나 추가하고, 저번 시간 했죠. 파이널이었으니까 뭐해, 생성자 만들죠. 퍼블릭 라디오 VM. 이렇게 리스너 등록했으니까 애드 할 때도 l.listener.run 한번 때려줘야 되고, 뭐 아이템스 가져갈 때야 상관없지만 리무브는 제가 귀찮아서 안 만드는, 리무브 할 때도 물론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생각해 보면요, 뭐가 있냐면 select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blic void select를 만들 수 있어요. select로 뭘 줄 수 있느냐, 저희가 바깥쪽에 노출한 게 리스트 UUID 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UUID 밖에 저희한테 못 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걸로 누가 선택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냥 루프를 돌면 돼요. for 위에 거 카피 쳐라.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부울린으로 체크된 녀석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이퀄스로 U에 있는 거랑 비교해보면 그만이죠. 예. 근데 문제는 체크드인 경우 아닌 경우, 이거 필요 없잖아. 변수도 필요 없어. 줄 필요도 없으니까 보이드잖아.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누구의 i.isChecked에 세터로 바로 저 위에 걸 그대로 업어가지고 복사해서 놓을게요. i.uid equals u. 변수 필요 없다고. 지역 변수 필요 없다고. 지역 변수 필요 없다고. 한 줄이야. 그리고 뭐 이 정도죠. 그래서 내가 보낸 UUID랑 맞으면 체크된 거고, 아닌 애들은 다 싸그리 날려주면 그만이고요. 이때도 업데이트를 한번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너 런을 한번 때릴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 아이템의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상대방은 저한테 UUID의 리스트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뷰를 그릴 때는 그 아이템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아이템, 아이템을 해서 UUID를 받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줘야겠죠. 이건 좋은데요, 만약에 여기 안 걸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거 널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는데 저한테 요청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스너 런이에요. 이럴 경우에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저한테 요청했는데 저 UUID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저 뜻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렇다는 얘기는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listener.run으로 리턴 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라디오 VM이 해결해 줘야 되는 메소드들은 이 정도예요. 모델로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보시면서 언제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라디오 VM에서 무엇을 해결했는가? 폰트가 너무 크네요. 이 정도 할까? 네. 보면 첫 번째로 add, 그리고 select, 그리고 아이템, 아이템스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맞아요. 제가 떠들면 뒤에서 라이브 코딩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보시죠. 술 먹어서 좀 상했는데 잘하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충 만들었죠. 원래 UID도 객체라서 낱널을 붙여야 되긴 한데 거의 프리미티브 값이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실제로 사용하는 태그를 만들 차례예요. 그렇죠? 태그의 이름을 라디오로 하겠습니다. 얘죠. 얘를 만들 차례인데 2년에요. 어, 할게요. 자, 얘가 이제 실체죠. 근데 커스텀 태그 연동되는 애는 어떻게 만드는지 거의 공식이었죠. 생성자 3개 그대로 해와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요거 무조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으로 바인딩 되어 있는 VM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 이것도 뭐 거의 확정이죠. 그리고 이 라디오는 뷰 모델의 업데이트를 받아들일 리스너잖아요. 그래서 아까 리스너를 제가 인자 없기 때문에 러너블로 구현했으니까 얘도 임플리먼트 러너블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얘가 받아들이는 런이란다. 모델은 저쪽에서 넘어오는데 23번째 줄 잘 보시면 라디오 VM을 드디어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받아오는 거죠, 이게. 그럼 제가 귀찮게 여기서 처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얘 인스턴스 메소드인 19번 줄 중에 setV에서 VM 받아가고 이때부터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VM은 D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왜 D야 또? VM도 아니고 D로 받아. V로 받아. VM은 D. 아니 VM V지. 미안. VM V. 쟤는 끝까지 습관을 못 고치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일단 VM은 자기가 속성을 잡았고요. 이 VM으로부터 첫 번째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아이템스예요.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UID만 리턴한 이 아이템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이템스를 받습니다. 그럼 이거를 for로 돌겠죠, 제가. 뭐야, 그냥 for로 돌아. 네, 이렇게 할 건데요. 여기서 뭘 할지 제가 의사 코드로 적어보죠. 의사 코드로 적어보면요. 의사 코드 적어 // 아이템에 해당되는 XML을 인퓰레이트 하여 틀렸지만 엔터 치고 바인딩 객체를 얻고 엔터 VM에게 해당 UUID로 아이템 정보를 얻어서 여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업데이트 해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라디오의 자식으로 넣어준다. 근데 여기 맹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인플레이트를 해서 데이터 바인딩 객체를 얻는 거는 괜찮은데요. 거기에는 아이템을 담을 UUID를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게 뭐냐면 뷰에 있는 getTag, setTag를 선택하게 돼요. 나쁜 선택이라는 거죠. 만약에 뷰가 뷰 외적인 프로퍼티를 가져야 된다면 어떤 게 바른 선택일까요? 이게 바로 구글이 어답터 뷰를 버리고 리사이클러 뷰를 제공하는 이유죠. 리사이클러 뷰에는 뷰 홀더가 있습니다. 뷰 홀더의 주 목적은 뷰 외적인 속성을 소유하는 데 있어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뷰 홀더를 흉내낸 홀더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뭐 밖에서 안 쓰니까 이 안에서 만들게요. 스태틱 프라이빗 클래스로 뭐 어차피 프라이빗이라고 안 해봤자 밖에서 못 쓰겠지만, 자, 홀더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홀더는요, 일단 바인딩 객체를 가질 거예요. / 바인딩을 해놓을게요. 바인딩 객체를 가질 거고,
이거 외에는 뭘 갖냐면 UUID를 가져야 된다는 거. UUID는 저희가 직접 쓸 수 있으니까 할게요. 지금 바로 직접. Private Final UUID. 이 UUID가 의미하는 건 아이템이죠. 그래서 필드 이름을 아이템으로 정할게요. 네. 그러면 생성자도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Private Holder 해서 첫 번째는 바인딩을 받을 거고요. 그냥 바인딩 정도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템을 받을 거라는 거죠. B랑 I로 받아. 그럼 바인딩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당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란 메소드를 제공해 줍니다. private void update 해서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하죠. 바인딩에다가 setv 해가지고 아이템을 넣어줄 건데 이땐 진짜 아이템을 받아야 되니까 업데이트가 인자로 받아오는 거예요. 진짜 객체를. 그럼 라디오 아이템을 받아서 setv에 아이템을 넘겨주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죠. binding.execute pending 하면 되죠. 올라왔어. 자, 뭐 이렇게 할 건데 왜 지금 바인딩 객체를 저희가 못 썼냐면 실제 XML 바인딩이 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의해야겠죠. 저희는 아이템이 선택된지 안 선택된지를 표시하는 표식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 뭐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간단한 XML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아웃을 하나 라디오 아이템이라는 형태로 만들게요. 라디오 언더 아이템으로. 뭐 넣을까요? 이거 일단 구성할 때 레이아웃 기반으로 구성해야죠. 예. 이렇게 짠 하고 귀찮아서 그냥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 라디오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자체가 타이틀하고 클릭하고 체크들을 갖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크들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자로 받아야 될 건 라디오 아이템과 온클릭을 받아서 넣어주는 거겠죠. 예. 그럼 온클릭은 언제 넣냐면 한 번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아까 라디오에서 최초 만들어질 때 넣어주면 그만일 것 같아요. 일단 세이브하고 다시 라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계승하고 있는 라디오를 보고 있죠. 자, 이제 저희가 XML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인딩 객체의 이름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엔터를 치고 바인딩 객체 이름 불러볼까요? 라디오 아이템 바인딩. 빨리 빌드해. 그럼 빌드해. 빌드해. 리빌드해. 데이터 바인딩은 그레이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해주는 거라서 말 안 들으면 리빌딩 하고 안 되면 껐다 켜고 안 되면 컴퓨터도 껐다 켜야 돼요. 어서오세요 피터님. 저번 시간 방송도 안 봐주시고. 자, 이제 됐네요. 그쵸? 인식했죠? 자, 그러면 데이터 바인딩 유틸리부터 저희가 바인딩을 얻죠. 인플레이트로. 예, 그러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이 뷰 객체로부터 얻는 방법은 엔터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인플레이트 이렇게 얻으면 돼요. 어떻게 얻는다? 본인의 컨텍스트에서부터 겟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인플레이트 서비스 얻어오면 인플레이터 얻어져요. 인플레이터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줬고, 그쵸? 두 번째 인자는 레이아웃 넣어주는 거죠. R.layout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나머지 인자 디스, 펄스 넣어주면 그만이죠. 일단 바인딩 객체 얻었어요. 그쵸?
바인딩 액체 얻었으니까 바인딩 액체에다 첫 번째로 저희가 셋 클릭을 해줄 건데 셋 클릭을 디스를 했단 말이에요. 디스를 하려면요 저희가 임플리먼트를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온클릭도 해야 되죠. 온클릭 리스너도 해줘야 돼요. 러너블 뒤에다 온클릭 리스너도 할게요. 그리고 알트 인서트로 그래서 얘 온클릭 리스너가 있으니까 저희가 클릭 리스너 디스가 성립했죠. 다음은 바인딩을 인자로 받는 홀더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뉴 홀더 첫 번째 인자로 바인딩 넘겨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자로 UUID 넘겨야 되니까 I 넘기면 되죠. 자 이제 홀더의 실제 모습 알았으니까 라디오 아이템 바인딩이라는 저거 카피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넣을 수 있죠. 프라이빗 파이널 거기도 그걸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실제 모양을 이제 얻었습니다. 바인딩 액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바인딩 액체를 넘겨주는 이유는 업데이트를 수시로 할 때 execute pending을 하기 위해서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루프를 마주 완성해 보죠. 위에 있는 주석들 다 날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럼 홀더를 만들었는데 홀더에 뷰를 얻어서 현재 자기의 뷰한테 넣어줄 책임이 있죠. 뷰는 바인딩에 있는 루트로 얻으면 되고 이거를 add 뷰를 통해서 본인에게 넣으면 그만입니다. add 뷰를 통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됐는데 나중에 얘 입장에서의 클릭 리스너이 바로 밑으로 갖고 와. 너 밑에 있어. 안 보여. 클릭 리스너 바로 갖고 와. 갖고 와. 업어서 그대로 잘라서 ZV로 갖고 왔나? 자, 이 클릭 리스너 입장에서 그냥 뷰가 들어올 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홀더를 알아야지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홀더의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뷰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뷰와 홀더의 관계를 매칭시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 시점이 아니라 자기의 프로퍼티로 프라이빗으로 뭘 가져야 되냐면 해시맵을 하나 가져야 돼요. 그래서 private map final map 해서 당연히 키로 뷰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홀더를 잡겠죠. 해시맵 하나 잡아주죠. 이거 그냥 리스트는 좀 순서가 보장돼야 되니까 링크 대신 이렇게 링크 대시맵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얘 뷰를 그리는 순서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리스트에다가 뷰와 홀더를 바인딩 시켜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put 요게 원래 리사이클러 뷰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커스텀으로 구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클릭 리스너에서 하단에 뷰가 들어오면 뷰를 통해서 홀더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얻는다? list.get 하기 전에 안전하게 has로 도망가야겠죠. has 뭐지? 콘테이스 contains 이렇게 되죠. 느낌표면 리턴으로 도망가면 돼요. 귀찮습니다. 얘 처리 안 할 거거든요. 느낌표면 리턴으로 도망갈게요. 저는 실드 패턴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느낌표. 그렇죠? 그럼 저희는 드디어 홀더를 얻었으니까 홀더에 클릭이 일어났으면 cat 이러면 이제 저희가 홀더를 얻은 거죠. V를 넘겨야지. 자 이제 홀더를 넘겼으니까 홀더의 UUID를 알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쵸? 홀더의 UUID를 이용해서 뭐 할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VM의 이 셀렉트 기억나시죠? VM에 셀렉트 있던 거. 이 셀렉트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길게 쓰고 있네요. 그냥 리스트 겟 다 갖다 붙였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바로 하는 일이 이게 끝이에요. 리스트와 홀더를 매칭시킨 걸로부터 홀더를 얻어서 홀더에 있는 아이템의 UUID를 셀렉트를 VM에게 보내주면 VM이 이 처리를 다 하고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노티파이가 런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클릭이 하는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럼 런에서는 뭐 하는지 볼까요? 런에서는 이 런이요, 사실은 데이터 변화에 대응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가정을 두고서 런 한다고 생각하면 for를 돌면 되겠죠? for를 뭘 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돌면 뷰가 들어오잖아요. 각각의 뷰를 이용해서 뷰셋으로 왜 돌지? 홀더를 얻어야 되잖아. 홀더를 얻으려면 키셋으로 돌고 거기서 얻어가야죠. 아니야. 엔트리스를 얻으면 돼. 엔트리셋으로 얻어. 저 앞에도 맵점 엔트리, 점 엔트리, 그거 제네렉 해줘야지. 엔트리에다가 뷰하고 홀더로 이렇게 저희가 엔트리를 얻으면요, 그 홀더에게 업데이트를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칠 때 아이템이 필요하죠. 그거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정리할 수 있죠. 자, 해보죠. 홀더.업데이트 아니 v.value.getValue.update. 라디오를 줘야 되는데 라디오는요, 아이템을 봤는데 아이템은 여기 제가 선택해 놓은 거 보시면 VM에 아이템을 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getValue가 두 번 나올 것 같으니까 홀더를 잡고 갈게요. 홀더 지역 변수로 홀더 h는 v.getValue 하고, 이것도 지우려고 h.update 안에다가 쓸 게 뭐냐면 VM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vm.item 가로 열고 h.item인 거죠. 이렇게 되면 홀더에 있는 아이템은 밑에 내려가서 다시 보시면 UUID죠. 홀더의 아이템은 UUID입니다. 그 UUID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VM 아이템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VM 아이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UUID 받으면 UUID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반환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이템을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아이템을 반환해서 걔를 얻게 되는 게 이 구조인 거죠. 또 그래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펜딩이 쭉 일어나게 돼요. 런에서. 근데 다시 돌아가 봐. 뭔가 순환 루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VM에서. 거기 리스너 런을 또 하잖아. 거기 리스너 런 하면 안 되는데. 아, 없을 때만 하는구나. 없을 때만. 없을 때만 합니다.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없을 때만 했을 때 뭔가 메시지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지금은 단순하게 구현할게요. 원래는 저게 이제 인자가 넘어가서 리셋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노티파이를 나눠줄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저희가 런을 통해서 다 갈아엎으면 되는 거죠.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로 아이템 갱신해서 쭉 갈아엎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짰으니까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얘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넌 클릭에다 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먼저 호출한 적 없지? 응? 너는 호출한 적 없지? 런을 왜 호출해? 처음에? setV에서? 처음에 setV에서? 탭에서도 호출해야 되고, setV에서만 호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온 클릭했을 때도 호출해야 되고. 아니, 온클릭할 때는 셀렉트가 보내주지.
술 취했어요. 아, 예. 수가 없구나. 셋부인은 맞아. 셋부인은 런 한번 호출해줘야 되죠. 셋부인은 지금 최초 세팅하고서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스스로. 예, 뭐 이런 겁니다. 다 정리가 됐죠?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 가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액티비티 XML부터 건드려 볼까요? 예, 싹 다 날리고 레이아웃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 레이아웃에 라디오를 집어넣었죠 저희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호리즌털로 했어요. 일부러 옆으로 퍼지라고. 이렇게 정리했고, VM 들어가는 거 보시면 라디오라는 VM에 라디오 VM을 주기로 돼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태그에 라디오가 전달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안 신기하시죠? 저번 시간에도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액티비티 코드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VM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VM부터 만들어 볼까요? 온크레이트 어디가? 예, 슈퍼 다음에 예, 바로 라디오 VM. 라디오 VM이나 만들어. 엄청 헤매고 있죠. 라디오 VM. 예, VM은 new. 자, 이러면요 처음에 리스너 넘겨야 되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점에 VM에 리스너를 넘길 수 있나? 근데 리스너에 넘겨야 될 뷰는 뷰잖아. 뷰가 아직 안 나왔잖아. 라디오 객체를 얻어서 줘야 되는데? 전역 분수는 있는 되지. 라디오 안 되겠다. 라디오 VM에 가서 생성자에 넘길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라디오 VM 가서 생성자에서 안 받을게요. 모두 알파 리스너? 세터 그냥 하나 만들게요. 리스너 세터. 아니 그냥 리스너. 런업을 받을게요. 저 시점에 넣어줄 수가 없네요. 뷰가 없어가지고. 리스너는 L로 받고, 쟤는 없애버려. 생성자체 없애버려. 파이널도 없애고. 파이널. 그리고 뷰가 직접 받아온 VM한테 리스너 등록하도록 할게요. 라디오에 가서 setV 시점에, 예, 이 시점에 본인이 직접 저 VM 세팅하고 31번째 줄에서 vm.listener 에 디스를 넣는 걸로 해서 스스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예, 어차피 그 VM 받으니까 자기가 수신자죠. 이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코드로 신경 쓰지 않아도 XML 바인딩으로 다 처리가 되겠죠. 들어가고 다시 액티비티로 돌아와서요. 이제 편안하게 라디오 VM을 만들면 되고요. 라디오 VM에 add로 넣어줘야 되죠. vm.add 가로 열고 add. 엄청 헤매고 있죠. 술 마셔서 그래요. 원래 저기 똘똘한데 술 마셔가지고. 엔터. 여러 개 넣어야 되니까 엔터 쳐. 술 마셔서 저래요. 아이템 인자로 2개 받죠. 예, 2개 받습니다. 예. 타이틀은 그냥 한글로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 시뮬레이터에 저 한글 설정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뭐 아이템 0 0으로 갈게요. 아니 세 번째 인자 없어. 다 펄스야 기본값. 아니 0으로 쓰라고. 술 마셔서 저래요. 술 마셔서. 제목을? 아이템 0 아, 영문으로 쓰라고? 밸류 0. 밸류 0 하려니까 들이쳐먹지도 않고 죽어라. 여기까지? 뭐, 3개, 하나만 더 해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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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라. 3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바인딩 객체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바인딩 객체 어떻게 한다고?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입니다. 제 바인딩 이름은 바인딩 유틸의 셋 컨텐츠 뷰로 얻는 거죠. 유틸 디스 보내고 그것도 아니야? 있어? 아, 이걸로? 자, 바인딩 객체한테 set v 하면 되죠. set 라디오 저 만들었던 VM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execute pending 해주면 되죠. 바인딩 점 돌려볼까요? 에러 났어요. 이게 라이브 코딩의 묘미죠. Unable to start activity. 런할 때 널 객체 참조했어. 런 할 때 가서 잡아. 리스너가 널이래. VM으로 가볼게요. VM에 보면 리스너가 아직 없는데 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드한 경우죠. 애드한 경우. 그래서 애드는 사후적으로 했을 때만 리스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if 리스너가 널이 아니면 으로 갈게요. 그렇게 따지고 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애드만 리스너 들어오기 전에 한 거라서. 셀렉트는? 아, 빨리 가. 클릭 다음에 셀렉트인데 없는 뷰한테 셀렉트가 일어나겠네. 숨 마셔서 그래요. CFG VM이니까. 죽이고 싶다. 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예. 자, 이걸 보면요, 데이터만 보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XML 자체가 아니라 동적인 자식을 갖는 XML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XML로 기술한 액티비티 XML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요,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그냥 라디오만 태그가 떨렁 하나 들어있잖아요. 데이터만 받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복잡한 자식을 갖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자식을 만들어내는 태그를 일일이 기술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예뻐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리사이클러 뷰만 하나 딱 쓰면 그 안에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뷰의 반복적인 애들은 다 커스텀 뷰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얘도 보면 배열 형태의 리스트를 받는 걸로 해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개별 아이템들이.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스태틱한 예제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라디오라는 태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태그? 숨 마셔서 그래요. 어쨌든 이 라디오 VM 보면 VM에 의존해서 데이터 자기의 뷰 모델을 갖고 있고요. 이 뷰 모델은 실제로는 클릭하면 셀렉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컨트롤러 개념인 이 라디오가 받아주긴 하죠. 어디서? 클릭에서. 클릭으로 가볼까? 받아주긴 해요. 근데 이 받아주는 클릭이 진짜 하는 일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이 클릭에 반응하는 거는 뷰 모델에 있는 셀렉트란 말이에요. 뷰 모델에 있는 셀렉트. 그러면 뷰 모델은 실제 데이터가 셀렉트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데이터 관점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고, 이 태그 역할을 하고 있는 라디오 리니어 객체는 오직 뷰의 네이티브 사정만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해서 컨버팅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지도 않아요. 그쵸? 이게 바로 모델 렌더를 다시 한번 구현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모델을 갱신하면 모델의 업데이트를 받아서 뷰는 통째로 갱신될 뿐. 그쵸? 바로 60번째 줄에 있는 run이 바로 통째로 갱신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바보같이 짰네. values를 받으면 돼요. 루프로 list.values를 고칠 건 고치죠. 이러면 처음부터 홀더만 들어오고요. 맞아, 괄호괄호야. 홀더 H로 해. V 대신에 밑에 날려. 한 줄이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런을 보시면 모델이 업데이트 됐을 때 이쪽으로 통보가 오는데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업데이트 때리죠. 다 업데이트 때립니다. 그러면 execute pending이 다 처리를 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모델 렌더가 무겁냐고 물어보시면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데이터 바인딩도 지능적이기 때문에 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기존 뷰를 execute pending으로 갱신만 해요. 즉 새로운 뷰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업데이트를 해도 가벼워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개별 뷰 하나하나를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모델에 맞춰 그냥 일괄 업데이트 때리는 거죠. 오케이. 지금은 저희가 리스트 밸류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시점에 아이템스를 다시 받아서 자기의 아이템스하고 대조해서 틀리면 새롭게 setv 과정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면 되는데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갱신하고 있는 setV와 아닌 것과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4번째 줄에 있는 아이템스의 현재 4번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다면 아이템스는 UUID 리스트니까 그걸 속성을 저희가 잡아놔야겠죠. 그래서 위에 private 속성 중에 하나를 더 잡겠습니다. private list UUID items old 아니 new가 아니야. 술 마셔야 돼, 술 마셔. 자, 그럼 여기 폼이 돌기 전에 먼저 할당해주고 시작하겠죠. 올드를 v. 아이씨, 술 마셔서래요. v. 아이템스. 그럼 이제 아이템 올드를 가지고 루프를 돌겠죠, 이 녀석이.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어디서 런에서 비교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올드 아이템하고 v. 아이템스가 일치하는지 그걸 보죠. 내려가. 네, 이 시점에 요 루프를 돌기 전에 아니 컨트롤 Z 그 위에다가 홈은 돌기 전에 컨트롤 V 얘하고 누구하고 vm.items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엔터. vm.items 괄호 이거 두 개가 여전히 같은지를 비교하는 절차가 사실은 필요해요. 기존 모델과 현재 모델이 일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가 프리머티브화하고 아이템스를 얻을 때마다 강제로 저렇게 주는 거예요. 사본을 비교를 하려고. 이거하고 기존의 올드 아이템하고 안 맞으면 완전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이제 같은지 비교를 해야겠죠. 가장 단순한 비교를 보면 일단 사이즈가 같은지부터 비교하겠죠. if 가 다르면, 저는 쉴드 패턴을 좋아합니다. 저 위에 건 이제 지워도 되겠다. 일단 setV인 거죠. 중괄호 치고 setV 리턴인 거죠.
VM 그냥 주면 돼요. VM 그대로 주면 됩니다. 자기 VM은 변한 게 아니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이템스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올드하고 비교를 하겠죠? 합니다. 할게요. 4 UID I 콜론 아이템스 if 가로 올려야 되는데. 어? 아이템스는 그냥 리스트 아니야? 근데 뭐 아, 수 맞춰져요. I 점 equals 인덱스가 없어서 그런가? 네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인덱스로 돌아. 네. 인티저 i는 0부터. 이게요, 저희가 자바 SDK 1.8을 지정해도요, 실제로 안드로이드 SDK가 23 이상이 아니면 자바 1.8에 있는 API 스트링 같은 걸 못 써요. 그냥 문법만 지원돼요. 람다나 이런 거. 그래서 안타깝게도 함수형 인터페이스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요.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덕 환경이니까 한국은 뭐 그냥 쩔었거든요. 얘 뭐하니? 순서도 일치해야 돼, 용호야. 순서도 일치해야 된다고. 그냥 하나만 포르프 도면 돼. 걔 필요 없어. 바깥쪽 루프. 숨 마셔 저래, 숨 마셔.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응. 순서대로 치야 되니까. 막 장난 아니죠. 0.5배속으로 돌고 있어 인간이. 뭐해? 아이템스 올드 점 if 짜줘야겠네. 어쩔 수 없이. if get 써왔죠. i 점 equals 이제 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 뭐 완전 썩었어요. 예. 느낌표 아니면 죽이는 거죠. 죽어라 이 새끼 아물 거죠. 예. 그렇게 되면 setv 때리고 리턴 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식이 무한 증식하는 걸 그거 지우고. 예, 여기 리턴에 안 걸려야지만 밑에 내려가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위에 setV에서 이렇게 되면 setV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을 다 날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식 날리는 절차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setV에 가서 일단 자기 자식 싹 날리고 시작하는 거죠. remove 요거 해서 자식 싹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런타임에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마다 기존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서 수 틀리면 그냥 다 갈아 없는 거죠. 죽어라 이러고서. 지금은 똑같으니까 잘 될 거예요. 자, 플레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뷰 개발하실 때 무조건 게으름 피지 말고 빨리빨리 런칭해서 결과 안 보면 나중에는 이 플레이 버튼 누르기 두렵습니다. 디버깅하기도 싫고. 예, 잘 되죠? 예, 이번엔 새로 갈아엎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또 이대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이템 4가 추가되는지 꼭 보고 싶잖아. 예,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버튼 하나 추가하고요. 그 프레임 레이아웃 좀 리니어로 바꿔라. 자, 저희 라디오 밑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할게요. 네. 가볍게 클릭 리스너만 매칭하고 올게요. 텍스트 넣어주고 달러 클릭 텍스트 아니야? 텍스트 맞잖아. 애드 아이씨 영어로 쓰라고 수마 소리야. 네. 자, 위에 데이터 바인딩 하나 넣어주고 자, 이렇게 돼서 하나 추가해서 잘 되는지를 볼 거예요. 예. 메인 액티비티로 들어가서 이제 리스너 하나 구현하겠죠. 클릭으로 람다로 바로 구현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바깥쪽에 VM이 보이니까 VM한테 바로 add하면 될 거예요. vm.add new radio item
근데 할 때마다 할 거니까 바깥쪽에 제가 연락 귀찮아서 죄송한데 그냥 스태틱으로 만들게요. 11번째 가서 파이널만 되나? 스태틱도? 그런 거 같지? 제가 그냥 정정당당하게 해야겠어요. 다시 29번째 줄로 돌아가서 애드 위에다가 위에다가 int cnt는 vm 점 items 점 사이즈 그냥 얻을게요. 얻으면 되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 저기 아이템 4로 안 하고 카운트를 붙여주는 걸로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플러스 땡땡 앞에 아이템 4도 이렇게 할게요. 가죠. 네. 선택하고 애들 누르면 4가 잘 붙죠. 또 누르면 5가 잘 붙습니다. 선택한 걸 깨먹지도 않고 잘 붙죠. 이렇게 잘 됐죠. 이게 바로 모델 기반의 개발이에요. 모델 렌더 밖에 안 합니다. 모델 렌더 하면 업데이트를 받은 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째로 그려요. 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요, 라디오에 가서 런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라디오에 왜 런이 핵심적이냐면, 특히 런의 78번째 줄이 핵심적입니다. 왜 핵심적이냐면 모델을 그냥 그리잖아요. if가 없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뷰가 컨트롤이 안 되고 힘든 이유는 뷰가 개별 클릭할 때나 개별 상태에 따라서 엄청 분기해서 어떤 뷰를 찾아서 파인 바이 뷰를 해서 걔를 뭘 해. 이 코드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데이터 바인딩의 기반에서 모델 뷰를 사용하게 되면 뷰를 업데이트할 로직이 이거 딸랑 하나잖아요. 이 런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 라디오를 보시면 자기 자식 뷰를 업데이트하는 게 오직 이 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런이 모든 걸 다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 런 안을 보시면 복잡한 상황을 분기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나 통으로 그린다 이거밖에 없죠. 이게 바로 모델 렌더가 에러가 안 나는 이유예요. 굉장히 복잡한 뷰도 모델 렌더를 사용하면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디버깅할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됐거나 안 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잘 그려졌으면 잘 그려진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르게 모델을 소비하는 형태만 잘 갖춰져 있으면 애들을 붙였던 리응브를 붙였던 뭘 했던 어차피 모델 바뀌면 업데이트 받아서 갈아엎으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모델 렌더 기반의 개발의 장점이에요. 저희가 오늘 8시 20분쯤에 시작해서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하나를 더 할까 말까 엄청 고민되거든요. 오씨, 술 먹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지금 마셔가지고 저 새끼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를 더 해볼게요. 좀 불만이 많아요. 저 친구가 지금 술 마셔가지고. 자, 하나는 뭐 할 거냐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거라서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똑같은 걸 리사이클러 뷰 기반으로 하려고 그래요. 만들어. 너 뭐 행아웃 뭐 켰어? 봐봐. 행아웃에 마이크 켰어? 사운드나? 그래? 뭐가 소리가 붕 뜨네요. 자, 리사이클러 뷰 기반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사운드가 이중으로 들리거나 이러시진 않죠?
대답이 없다. 몇 명이 듣고 있는 거지? 그쵸, 모르겠는데. 듣고 계신 분 중에 사운드가 이중으로 들리신다는 거야? 안 들리?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이거를 라디오만 바꿀게요. 예. 라디오만 바꿀 건데요. 이 라디오 리사이클러로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똑같이 리니어 뷰일 것 같지만 얘는 리사이클러 뷰를 상속받을 거고요. 사이클럽 사용하려면은 저거 넣어야 된다. 자, 리사이클러 뷰 쓰려면 지원 패키지 넣어야 되죠. 예, 가져올게요. 글레이드를 열어서 디펜던시에다가 야, 그 콘스트 레이아웃 지워버려. 콘스트 레이아웃 지워버려. 안 쓰잖아. 저는 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닐 스미스 책에서는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쓸 일이 없겠지만. 아니 7.0.2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아니 됐네? 지금 어. 맞췄어? 가자. 잠깐만 컴파일 중에 네, 지금 구글에서 다운받고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말로 때우고 올 때요 빨리 해. 아니 그거 하는 건 클래스 만들고 무슨 상관이야. 클래스 만들어. 나중에 익스텐드 하면 되잖아. 술 마셔도 되래. 술 마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패키지가 안 보여서. 아 프로젝트 안 만든다고. 아니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가 클래스를 못 만들어. 그냥 만들어. 나중에 익스텐드 하게. 아니 지금 만들. 포조로 만들어 그냥. 지금 만들면 돼. 라디오 리사이클러. 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구현해 가면서 리사이클러 뷰도 배울 겸 모델 렌더 리사이클러 뷰도 배울 겸 리사이클러 뷰도 당연히 열에 없습니다. 생성자 3종을 넣겠습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만들었던 거 가져올게요. 셋V까지 싹 다. 싹 다니까 또 이 무식한 놈이 별거 다 갖고 왔죠. 스태틱하고 셋V 안은 다 지우고. 세부이 한번 봐줄게요. 다 지우지 마. 리스너까지는 남겨. 그래도 치고. 클릭 안은 다 지워도 되고. 얘가 클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뭐 이 정도만 남겨놓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진행해 볼게요. 예, 리사이클러 입장에서는요, 리사이클러의 많은 기능을 대부분 어댑터한테 의존해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실제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리스트 어댑터나 뭐 이런 애들한테 맡기죠. 그러면 저희는 리스트 어댑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리스트 어댑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냥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서브 클래스로 하나 만들게요. 스태틱 리스트 어댑터. 리스트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드로 어댑터를 하는데 얘가 뷰 홀더를 물어요. 이씨,
어댑터 숨 마셔도 돼요. 숨 마셔. 그러면 여기서 저희 그냥 뷰 홀더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뷰 홀더라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기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 뷰 홀더도 하나 구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 곧장 뷰 홀더도 만들게요. 아래다 만들어. 의존 관계상 이 아래다 만드는 게 더 유리해요. 야, 너 페이스북이랑 뭐랑 좀 닫아봐. 행하고 통신이 안 좋아. 좀 나아졌어. 다음. 아니 여기가 안 되는 거야? 열지 마. 스토어. 자, 뷰 홀더 만들면 되겠죠? 뷰 홀더 마찬가지로 뷰 홀더 상속받으면 됩니다. 네, 이 정도죠. 자, 뷰 홀더의 주요 알트 인서트로 집어넣을게요. 임플리먼트. 있냐? 뭐? 임플리먼트 할 거 있어? 가봐. 인플리먼트가 아니라 컨스트럭터? 필수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얘 뭐가 불만이래? 왜 빨간색이야? 생성자가 없어서? 생성자 만들어줘. 생성자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슈퍼를 반드시 호출할 책임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뷰 홀더는요, 아까 만들었던 홀더랑 생각해보시면 똑같은 홀더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갖냐면 데이터 바인딩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데이터 바인딩 가지면 되겠죠? 가질게요. 똑같이 UUID 가지면 돼요. 얘가 아까 그 홀더랑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니까. 라디오 아이템 바인딩? 왜 이름이 리스트 홀더야? 그냥 홀더가 아니라? 그냥 홀더로 할까요? 당연하죠. 리스트랑 무슨 상관이야? 그 위에도 홀더로 해야지. 어댑터. UID? UID 아이템 이렇게 받았죠 아까.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B.getRoot 때려서 슈퍼는 처리해주면 되고요. 바인딩은 안에다 써 제발. 바인딩은 힘드네요. B 알트 엔터 치라고 그랬지. 가서 바인딩에 빨간 데 가서 필드 만들고. 왜 없지? 안 나와. 안 나와. 이씨, 만들어. 없어. private public 아니 final 바인딩 UID private final UID 아이템 UID 얘도 아이템을 잡아야지. I는 아이템을 잡아야지. 그럼 좀 이게 아까부터 제가 뭐가 똑같다고 그러는 거냐면 아까 라디오 태그에 있는 홀더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아까 라디오 태그에 있던 홀더 밑에 홀더 완전히 똑같죠. 예. 인자에서부터 모든 게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업데이트는 지금 안 할 거야. 지우고 요건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왜냐면 우리 리사이클러 뷰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리스트 어댑터 같은 경우에 필수 세 가지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Alt 인설트로 임플리먼트로 세 개가 뭐냐? 그거예요. 요거 세 개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onCreate 뷰홀더는 뷰홀더를 처음 만드는 순간이죠. 그래서 new 홀더 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첫 번째 인자가 뭐였다? 데이터 바인딩이죠.
그러면 binding utils.inflate로 데이터 바인딩스 util inflate 가져와. 라디오에 있는 거 위에 인플레이터 얻는 거 있잖아. 위에 있잖아. 인플레이터 위에 있잖아. 그 리턴하기 전에 그 위에서 얻어. 근데 이 인플레이터는 이제 그냥 get 컨텍스트가 아니라 받아온 페어런트 거를 하면 돼요. parent.get 컨텐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인플레이트 넣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XML 넣어주고, r. layout. 하고 페어런트 이렇게 그냥 두 번째 인자 줘야 되죠. UUID. UUID는 본인이 VM을 알아야지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어댑터야말로 VM을 알아야 될 존재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아까는 라디오라는 태그가 거의 다 먹었는데 지금은 리사이클러 뷰는 중개인일 뿐인 거고 태반은 다 리스트 어댑터가 먹어야 됩니다. 그 리스트 어댑터의 속성으로 VM이 잡혀야 돼요. 잡아. 생성자로 잡고. 네, 이렇게 잡혔잖아요. 잡혔고요. 이 시점에 우리가 아이디를 못 보내는데? 아이디를 못 보내네요.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에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뷰 홀더가 재활용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아이디를 못 보내요. 밑에 아이디를 지워. 생성자에서 홀더에 가서 이 시점에 못 보내죠. 못 보냅니다. 그 파이널 지워야 돼. 저 시점에 못 보내요. 아이템이 아직 없으니까. 쟤 뭐가 이러니? 홀더 뒤에 가봐. 뭐 빼먹었어? VM 치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요. 이 생성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get item count를 보면요. get item count는 VM이 아니라 아까의 원리를 그대로 따져보면 item old가 되겠죠. item old.siz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bind 뷰 홀더의 포지션에 맞는 걸 뷰 홀더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때서야 뷰 홀더에게 뭔가를 조치할 수가 있게 돼요. 이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라디오에 있는 홀더가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제서야. 순서대로 하려고. 얘 뭐래? 왜? 업데이트 메소드체로 갖고 와서 홀더에 집어넣으라고. 숨 마셔줘요. 자, 여기 업데이트에서 라디오 아이템 받아서 본인의 바인딩 갱신하는 거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홀더.업데이트 하는데 이번에는요 vm. 아이템을 얻는 방법이 본인의 올드 아이템 올드 에 .get 포지션으로 얻은 걸 쓰면 돼요. 더 이상 뷰 홀더가 UUID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UUID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런 구조 내에서 보면 실제 리스너는 어댑터가 돼요. 어댑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가 VM에 대한 이 리스닝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야말로 바로 러너블이 되는 거죠. 또한 얘야말로 온클릭 리스너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온클릭 리스너도 왜? 둘 다 구현해주면 되죠. 런하고. 이거 둘 다 업어오면 돼요. 아까 라디오에 있던 거. 똑같이 업어가도 돼요. 이렇게 아이템 홀도 속성으로 잡아주면 되죠. 아이템 홀도 속성으로 잡아줘. 리스트 그것도 카피해와. 거기 있죠. 저 리스트 뭐니? 그것도 뭐 나중에 잡아야 되지만 자,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온클릭을 얘가 대표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얘가 온클릭을 대표할 수 있을 거냐. 안타깝게도 얘가 온클릭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뷰를 키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뷰를 키를 삼을 방법이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뷰를 리사이클러 뷰가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각 홀더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온클릭을 홀더로 옮기고 온클릭 리스너도 홀더로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럼 얘가 실제 클릭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기 자신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인딩을 얻어오는 생성자 시점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바인딩.set 클릭은 this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거의가 아니라 생성자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바인딩 set 클릭이 this인 건 변하지 않는데 본인의 동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클릭을 했을 때. 그럼 이 클릭을 한 시점에 자기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본인의 UUID를 알고 있어야지만 VM 셀렉트라든 뭐라든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 홀더는요. VM도 모르고 그 다음에 리스트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VM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단방향 의존성의 문제예요. VM을 알고 있는 건 리사이클러 뷰와 VM 사이의 관계의 계약인 거고 리사이클러 뷰는 아까 보였던 어댑터한테 이걸 물려줄 거야. 제가 이걸 메모장에 쓸게요. 헷갈리니까. 태초에 라디오 VM이 있습니다. 이게 VM이죠. 이 VM과 계약을 맺는 애는 누구냐면 리사이클러 뷰예요. 이 리사이클러 뷰랑 계약을 맺는 애는 누구냐면 아까 봤던 리스트 어댑터예요. 그럼 리스트 어댑터하고 계약을 맺는 애는 또 누구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는 홀더예요. 근데 문제는 홀더에 클릭이 있다는 거죠. 근데 홀더에 클릭이 있으면 홀더에 클릭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vm.select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홀더가 어떻게 VM을 알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홀더가 알 수 있는 건 리스트밖에 없는데 관계성을 보면 따라서 저희는 이 시점에 저희가 쓸 수 있는 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 쓸 수 있는 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클릭은 내가 갖는 건 맞지만 리사이클러 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져야 되지만 이거를 리스트 어댑터한테 위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vm.select가 아니라 어댑터.select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댑터.select 할 때 이때 UUID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 UUID는 또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저한테 세팅한 적이 없는데 이건 바로 get 포지션을 할 때
포지션을 얻어왔을 때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제가 받아와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UUID를 갖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 시점에 포지션을 같이 받아와야 되는 거고, 저는 UUID로 아이템을 삼는 게 아니라 얘는 아이템이라는 그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인티저 포지션을 82번째 줄에 속성으로 잡고, 이게 언제 업데이트되냐? 업데이트 시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이템 외쪽으로도 인티저 포지션이 들어올 거고 P, 그럼 제가 이때 포지션 업데이트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클릭 시점에는 어댑터 select P를 보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포지션을. 그럼 이제 생성자에서 어댑터를 받아야겠죠. 앞에 인자로 받으면 돼요. 앞에 인자. 리스트 어댑터 어댑 A 어댑터 잡고서 프라이빗 파이널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성립하고 저거 알트 엔터 쳐봐. 메소드 추가 나오나? 안 나오냐? 나왔어? 자, 이 셀렉트에서 포지션을 받았으면 이 포지션이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는 드디어 아까 클릭했던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vm.select 해서 UUID를 어떻게 얻는다? old items item old get position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셀렉트를 진짜로 처리하는 거는 각각의 뷰 홀더지만, 홀더는 다시 누구한테? 리스트 어댑터한테 위임을 하고, 리스트 어댑터는 VM을 알고 있으니까, 리사이클러 뷰를 거쳐서 VM을 알고 있으니까 이 VM한테 드디어 셀렉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셀렉트로부터 받은 노티파이는 다시 리스트 어댑터가 받게 되고요. 리스트 어댑터가 다시 뷰 홀더를 갱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온 건 런에서 오겠죠. 런에서 오면 setV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얘한테 setV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setV를 거의 업어오면 돼요. 거의. 라디오 VM 거기 라디오에 있는 setV를 거의 업어오면 돼요. 자, 그래서 리스너한테 어댑터를 등록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쭉 뭔가 자식을 만드는데 이 밑에 과정은 필요가 없죠. 이게 리사이클러 뷰가 알아서 해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런으로 보냅니다. 런에서 이제 쭉 진행해서 비교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겠죠. 예, 이거 저희 관심 받기고요. VM 잡아줘야지. 속성으로. 아직 안 잡았나? 근데 왜 그러지?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댑터에서 VM 넘겨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생성자에서 넘겨줄 필요 없고 파이널이 아닌 거지. 오케이. 됐죠? 여기는 또 뭐가 이러니? 홀더 업데이트. 포지션과 아이템을 같이 보내야 되니까. 컴마 포지션. 이렇게 됐죠? 다 됐어요. 위에는 또 뭐야? 홀더에 뭐 보내주기, 어댑터 보내주겠나? 디스 앞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서로의 이 의존성 관계가 단방향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점프해서 못 알아먹게 돼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요. 됐는데 런 시점에 setV를 하잖아요. 그 수가 틀리면 setV에서는 싹 갈아엎어서 이걸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싹 갈아엎어서 그 리사이클러블의 어댑터가 싹 갈아엎는 행위가 있어요. 디스점으로 쳐봐. 뭐 있어? 런 말고 setV에 가서 런 때리기 전에 디스점
뭐 업데이트 뭐 이런 거 없냐? 뭐지? 업 없어. 업. 연락 가물가물하네요.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노티파이 데이터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겁니다. 예. 이걸로 넌 싹 갈렸어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줘야 돼요. 넌 죽었어 뭐 이렇게. 이거를 세프에서만 하나? 런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런에서도 해야 돼. 즉 런 거야 그냥. 런 거야. 응. 그럼 맨 밑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응. 그럼 이 업데이트 뭐지?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지. 리스트가 우리 안 하지. 이거 안 해. 이거 필요 없잖아. 필요 없어. 위에 것도 필요 없을 걸? 위에 것도 필요 없잖아. 그냥 무조건 아이템만 갱신해주면 돼. 무조건 갱신하면 돼. 올드 아이템. 그냥 올드 아이템 무조건 갱신해주면 돼. 그냥 위에 거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세프이 할 때로 끝난 거잖아. 근데 셋 V를 안 하잖아. 세프이를 안 한다고? 응. 그러네. 이건 그대로 있어야겠네. 기존 데이터가 다른지 같은지. 근데 지금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옛게 반복되는 걸 보니 얘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 VM의 메소드입니다. 업어갈게요. 통째로. 로직을. 여기 이제 그래서 isChanged라는 메소드를 만들게요. 부울린인데 쌩 깠죠. V 나도 V 넘어온 거죠. 뭐가 바깥쪽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저걸 그냥 바깥쪽에서 넘어온 걸 올드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인자로 올드 받아. 리스트 UUID 올드로. 네, 올드로 갈게요. 셋브이 없고 리턴 한 줄이 됐네. 펄스 리턴 트루네. isChanged니까 여기도 한 줄로 리턴 트루. 마지막에 리턴 펄스. 됐네요. isChanged로 진행할게요. vm.isChange old 넘겨주면 되죠. if item old 하면 vm하고 리턴해주면 되죠. 리턴 리턴. 왜냐면 setv 하면 다시 런해서 그 런이 다시 노티파이를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걸 라디오도 고치고 와야지 마음이 편하죠. 버려두지 않습니다. 리팩토링은요 사실은 뭐 마인드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즉시 수행하냐 안 하냐의 조직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리사이클러로 돌아와서 크게 이제 어려운 점 없이 다 풀렸죠. 왜냐면 기존에 저희가 직접 뷰를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거의 없어졌어요. 리사이클러 뷰하고 어댑터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남은 건 이제 리사이클러 뷰밖에 없는 거죠. 리사이클러 뷰가 실제로 발동한 시기는 셋V 시점이긴 하죠. 근데 본인에게 속성으로 VM이 있는 게 아니라 어댑터를 만들고 어댑터한테 VM을 넘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어댑터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셋V 시점에 어댑터를 만듭시다. 어댑터 리스트 어댑터 어댑터는 뉴 어댑터 가로가로 뉴 리스트 어댑터 해야지. 왜 폴더 안 보이네. 리스트 어댑터 아 리스트 써봤어요. 술 마셔래 술 마셔. 됐고 셋 V를 해주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고작해야 리사이클러 뷰의 책임이에요. 온통 다 위임해버리는 거죠. 난 모르겠다. 네가 해라. 리스트 어댑터 네가 해라. 이거죠. 그럼 이 똑같은 구조니까 밑에다가 태그를 하나 더 달아서 리사이클러, 라디오 리사이클러를 붙여보겠습니다. XML에다가. 라디오 리사이클러 아이템이 아니라 특수하면 되겠죠? 아 메인에다 만들면 되지? 심하셔져요. 엔터. 아니 버튼 밑에다가. 아 그냥 버튼 위에다 해도 돼. 어. 그거밖에 없잖아. 데이터랑 똑같은 걸 똑같이. 갈게요. 일단 지르고 봅니다. 빨간불 사라졌다. 된다. 보자고. 방송 끝날 뻔했는데. 씨. 계속 되고 있대. 떴어. 근데 왜 리사이클러가 안 되지? 자, 떴어요. 떴었는데 리사이클러 뷰는 안 떴어요. 왜냐하면 어댑터를 만들고 어댑터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보나마나. 자, 가서 할게요. 가. 셋 어댑터. 이거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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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리사이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라디오 리사이클러. 네, 저기서 어디가? 위에 셋 V. 리스트 어댑터를 만들었지만 어댑터를 끼워 넣지 않았죠. 셋 어댑터 해주면 돼요. 어댑터도 안 끼고 그냥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어댑터에 어댑터 들어왔는데 왜 안 보여? 어댑터를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인가? 어댑터 좀 런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셋V를 먼저 했잖아. 셋V를 나중에 했으면 런이 되는데. 근데 세프에 런이 한 호출되는데? 그러니까 셋V를 먼저 했잖아. 어. 그러니까 안 들어갈걸? 안 들어왔네요. 업데이트에 로고 뜨려봐. 안 되겠다. 이왕 하는 거 다 잡고 갈게요. 끝장을 봐야겠네요. 어디다 잠깐 요거를 어. 요걸 업데이트를 찍으라고? 업데이트가 일어났어야지 업데이트 된 거잖아.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방송하려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저 회사에서 맨날 쓰는 건데. 찍혔어? 그걸 안 지키는 게 업데이트가 호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어디서 구하는데? 온 바이브 코드에서 속출해야 되는데 카운트 아이템스 올드를 언제 설정했죠? 세프이 때 설정한데 그때부터 때려보면 되겠는데? 노티파이 아이템 카운트부터 때려보면 돼. 그때 아이템 올드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다가? 세프이 아이템 카운트. 아이템 카운트? 그 시점에 있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셋브이에도 로그를 때리면 되지. 누가 먼저 호출되는지 보면 되니까. 세프이에도 로고 존나 너 저거 널 포인트 에러 난다. 올드가 없었으면. 그냥 그냥 아이템 올드야. 사이즈 빼. 그리고 너 이것도 에러 나. 아이템 올드 설정하기 전이야. 로고 I를 밑으로 빼. 아이템 올드 설정한 다음으로. 가자. 되겠죠? 응. 오케이. 안드로이드 디버깅을 방송하고 있네요. 참, 별걸 다 방송하네. 그래도 끝을 봐야죠. 셀 V가 호출됐고 셀 V에 다 들어왔어. 아이템스는 아니 카운트는 언제 호출돼? 카운트 호출 안 됐어. 그것은 왜 그럴까? 호출 안 됐어. 호출 안 됐다고? 네. 겟 아이템 카운트 호출 안 됐어. 셀 V는 호출됐어. 아, 호출이 안 됐다고? 네, 호출 안 됐어. 셀 V만 호출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크기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리스트 근데 그게 아니라 겟 아이템 카운트를 가지고 크기를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의 크기는 어떻게 지정돼 있는데? 리사이클러의 뷰의 크기는 액티비티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지정했냐고 내 얘기는. 엣지 패런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가로부터 높이를 뭐로 하지? 그냥 그거는 랩 컨텐츠라고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 해봐. 그래도 호출 안 돼. 여전히 크기가 없잖아. 거기도 크기 그냥 줘봐 강제로 한 100dp쯤 200dp나. 안 돼. 사이즈만 잡혔어. 뭐지? 몰라. 몰라.
우리 레이아웃 매니저를 지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레이아웃 매니저 어, 지정할까요? 해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지정해봐. 그리드 말고. 세포의 시장을 주는 거죠. 응. 할게요. 응. 호출했어. 그려지겠다. 모르겠어. 힘드네요. 된대요. 아, 힘드네요. 지금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죠. 이거 왜 문제인지 아시죠? 리스너를 제가 하나의 값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열로 여러 개를 밖에 안 만들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업데이트 받았다 못 받았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멀티 리스너를 받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고칠게요. 아, 한 20분 삽질했네요. 자, 이따 동영상을 편집해야지. 힘들어. 자, 리스너를 리스트로 바꿔서 러너블 리스트로 바꿀게요. 파이널. 무슨 삽질하고 있어? 리스트 러너블이라니까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술 마셔서 그래요. 됐고, 리스너가 들어오면 애드로 계속 집어넣. 이거 그거잖아. 셋이잖아. 해시셋으로 만들어. 리스너 귀찮으니까 셋으로 만들게요. 셋. 술 마셔래요. 해시셋. 네. 사이즈로 사이즈로 사이즈로. 아니 그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노티파이로? 그래. 제일 위에다 만들어. 리스너 바로 밑에다가. 안 보여. 그냥 도면 돼. 바로 셋은 러너블 R 콜론 리스너스 한 줄. 왜 빨간 거지? 한 줄. 한 줄. 뭐가 빨간 줄이야? 뭐래? 노티파이는 안 되니까 노티 맞다. 오브젝트 거라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한 줄. 포 한 줄. 이거 한 줄? 가죠. 힘드네요. 됐다. 자, 이 예제를 보시면 데이터 연동하고 업데이트를 같이 받아서 같이 처리되는 게 보이시죠? 좀 천천히 안 눌러. 새끼. 죽이고 싶다. 자, 애드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추가되는 게 보이시죠? 예, 또 애드를 해보면 같이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 저희가 직접 구현한 스태틱으로 하나하나 엘리멘트를 만들어서 관리할 때보다 리사이클러 뷰는 대폭 뷰 관리 코드가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냐고? 보죠. 라디오 리사이클러를 보면 차근차근 코드를 보죠. 저희 라디오 리사이클러를 보면요,
리사이클러의 코드라고는 고작 해야 setV밖에 없는데 setV라고 해봐야 어댑터한테 뭐 어댑터 만들어가지고 저거 야 어댑터 런 없애버리고 setV를 그 밑에다 놓으면 돼. 예,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setV 해주는 거 외에는 없죠 어댑터한테. 예. 요게 리사이클러 뷰가 하는 일이 전부예요. 리사이클러 뷰 코드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요. 다음 주 멤버인 리스트 어댑터로 내려가 볼게요. 더 내려가. 좀 꽉 차게 보이게 해봐. 더 내려가 봐. 자, 리스트 어댑터로 저랑 같이 보면 얘가 크리에이트를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인드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카운트 제공하고 있죠. 그 외에는 setV가 있고요. 아까랑 똑같이 런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얘한테 이제 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셀렉트가 있는 거죠. 셀렉트 맞냐? 아까 맞는 게? 내려가 봐. 더. 셀렉트 맞죠?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가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위에 세 가지는 원래 어댑터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이 VM 소유하고 있고 아이템 올드가 갖고 있고 그렇죠? 요걸 통해서 뭐 다 똑같이 작동하는 거죠. 단지 어댑터의 크리에이트 부분, 바인드 부분, 카운트 부분을 보시면 순수하게 위에 올라가 더 예,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뭐 홀더야 똑같이 홀더 만들고 바인딩 객체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이후에 업데이트도 홀더 업데이트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홀더가 바로 들어오고 왜냐하면 저희처럼 뷰를 통해서 홀더를 얻을 필요가 없죠. 얘는 처음부터 뷰 홀더를 얻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뷰 홀더 매칭하는 그 맵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부에 이게 바로 리사이클러 뷰의 장점이죠. 리사이클러 뷰가 아니면 기존의 어댑트 리스트 뭐 이런 거 쓴 어댑터 기반의 애들은 저희가 홀더 구조를 따로 만들고 따로 매핑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라디오였죠. 그죠? 라디오에서 저희가 홀더 매핑 따로 잡았잖아요. 확인할까요? 라디오에 가면 제 꼭대기에 예, 저 보이시죠? 예, 지금 선택한 거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뷰 홀더 매칭 시스템은 저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사이클러 뷰에는 이게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뷰를 직접 잡지 않고 홀더를 직접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온바인드로 뷰 홀더 온바인드 온바인드에 보면 아예 홀더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저희의 그 매핑이 없어도 이게 리사이클러 뷰를 쓰는 주요한 이유예요. 예, 편하니까. 그리고 그냥 업데이트 보내면 나머지들은 다 홀더 책임이 된다. 포지션만 주고 이걸 몇 번을 만들 건지 언제 만들 건지 몇 개나 만들 건지 우리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아이템 카운트는 원래 순수 데이터인 아이템스 올드 UID 리스트에 의존하고 있고 setV에서는 다시 리스너 등록하는데 제가 65번째 줄에 리스너 그냥 무심하게 등록하고 있잖아요. 저거 저희가 해시셋으로 했기 때문에 몇 번을 등록해도 똑같은 값은 등록 안 돼요. 안심하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아이템 올드 다시 갱신해주고 런 때리는 거죠. 런 내려가면 다시 차이점 분석하고 이스체인지드로 이제 랩핑 됐죠. 런으로 예. 그래서 런에서 변화가 있으면 setV로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올드를 갱신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런을 그때도 문제가 없으면 notify 데이터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얘가 어떤 뷰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받을지 다 계산해주니까 다 계산해주니까 셀렉트는 아까 말한 대로 뷰 홀더가 재활용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온클릭 리스너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VM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구조 이 홀더는 VM을 모르는 구조죠. 어댑터만 VM을 알고 홀더는 어댑터밖에 모르니까 어댑터한테 부탁하는 거죠. 어댑터야 내 클릭 좀 처리해줘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어댑터가 밑에 내려가서 클릭을 처리하는 꼴을 보면 어댑터의 셀렉트에 포지션을 보내주는데 자신의 포지션을 언제 얻어왔다? 홀더가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 얻어온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델 하나를 두 개의 뷰가 같이 참조해서 작동하는 걸 또 보시게 됐고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모델 두 개 넣어줘도 되지만.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하고 커스텀으로 만드는 예제를 같이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 바인딩의 범위가 단순히 하나의 태그에 데이터 바인딩 하는 커스텀 태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리스트의 데이터 바인딩이 다 된다든지, 뭐 커스텀 태그 안에 자식들까지 다 커버해서 커스텀 태그가 다 된다든지, 이런 데이터 바인딩을 좀 더 확장한 세계가 이번 실습의 목표였죠. 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프래그먼트 구조가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거든요. 다음 시간 광고나 하고 끝나겠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 바인딩이 됩니다. 이거 데이터 바인딩 하는 거 하면서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기에 set 아규먼트 할 때 꼭 시리얼라이즈 되어 있는 놈들이 와야 돼요. 파르셀 때문에. 이거 막 엄청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하고 이때 드디어 AAC에 있는 뷰 모델을 이용할 거예요. 처음으로 뷰 모델을 써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후에는 뷰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바인딩, 이 세계로 빠지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컴포넌트 세계는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컴포넌트만 완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하나의 프래그먼트를 구성할 거잖아요. 이건 이 프래그먼트 간의 관리를 또 해줘야 돼요. 일명 프래그먼트 매니저인 거죠. 다음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는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초까지는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고, 저희 회사는 이걸 해주는 전용 프레임워크를 따로 짰어요. 따로 짜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다음번 세 번째 방송 다음 주 월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때 해서 총 3회 과정을 다 마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